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울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 LFP만 고집 피울 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2024년 순이익 3천억 원을 전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상 상단 부담감은 좀 있지만 종가의 돌파 여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배터리 소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일단은 LFP라고 해서 인산철 리튬 배터리도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 소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일단 다른 소재에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망간 산화물, 또 리튬, 인산철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LFP에 대해서 리튬, 인산철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있고, 단지 이제 단점도 있긴 한데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정성 위주로 좀 이렇게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차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너지 밀도가 작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혼용해서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재료 소재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또 봐야 할 그러한 과도기에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스의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현재 일봉으로 보면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펀더멘털 라인 맨 위에 있는 프리미엄 구간에 이제 두 번째 빨간 줄이죠. 맨 위에 있는 빨간 줄, 그거를 위에 돌파를 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2차 전지라는 이 소재료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다양한 그 외적인 뉴스와 펀더멘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성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을 버틸 수만 있다면 쭉 들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보면 되게 단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을 이겨내고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하나금투 김현수 위경제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2024년도 예상 매출 이렇게 예상한다, 상향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1248억 원이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248억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차질로 고객사 배터리 출하 증가가 정체되며 에코프로 BM 역시 QOQ 실적 성장이 어려울 전망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실적과 영업이익 컨센이 있고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한다입니다. 에코프로 BM 주주 현황을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대주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현황을 보면 216%나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사업 요약을 보면 에코프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되었고, 물적 분할이 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활, 양극재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에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EV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뭐 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캠5, 캠5번 그 공장에 1만 톤이라는 NCM 라인이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공장의 신공장에 그 라인이 가동률이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고평가에 있죠. 근데 진짜 이게 고평가일까요? 지금은 고평가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고평가 받는 그 구간이 오히려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과 PBR 밴드는 맞춰서 내려오든 또 아니면 밴드가 맞춰서 그려지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일괄 생산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와 차세대 모델 선행 개발 등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런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하고 있고, 공용량 NCA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고안정성 CSG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에코프로 거기서 이제 물적 분할해서 양극재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제품을 이제 고객사한테 적극적으로 납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면 이제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으로 해서 이제 하이니켄 NCM 양극재가 이제 최근 매출 대비 1000% 이상 그러한 이제 계약 건이 있죠. SK 이노베이션의 국내 해외 공장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도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이 이제 근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 영일만 산단 에코프로 EM 시설 부지 내에 연 54만 톤이죠. 54만 톤을 생산하는 그런 거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차입금을 조달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 수 있다는 거는 시설 투자를 확실히 해서 돈을 쓸어 모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양극 소재 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매출 현황을 보면 이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거의 매출의 99%를 해당하고 있어요. 자, 원자재는 이제 리튬을 이제 원자를 받잖아요. 미국의 엘버말, SQM, 중국의 간펑 리튬 이렇게 받고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에 리튬 생산이 2025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만큼 리튬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된 생산도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공시를 또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거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개발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니켈 함량 고도화, 그리고 NCA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단결정 소재, 전고체 전지, 차세대 기술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만 항상 잘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예요. 연구개발 비용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 정도면 적정 수준입니다. 3% 내외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2차 전지 시장 수요 추이도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 전기차의 연료인 바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극 소재의 NCA 전기차용으로 확대될 전망, NCM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LFP는 코발트 대신 철을 사용하므로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성능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자, 저의 코멘트는 배터리는 2030년까지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라는 거고, 중요한 키워드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전략 매도를 하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경쟁이 심화가 되면,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템베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키워드를 들었다면 그때 가서 다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또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고요. 항상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항상 내려가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환경,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4년 순이익 3천억 원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토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상 상단의 부담감은 있지만 종가 돌파 여부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